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과연 투입되어 있는가, 이게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북한군이 전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의 사실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출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8천 명 정도가 가 있다 이렇게 8천 명? 얘기하기도 네네. 하고 10,000명, 11,000명, 1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대충 만 명 선에서 이게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엊그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군한테 지금 AK 소총, 자동 소총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야간 투시 장비죠. 야시 장비라고 하는데 열영상 감시 장비 그리고 60mm 박격포도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곧 전선에 투입을 지금 안 했다라고 하면 곧 전선에 투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 집결 중이다. 북한군이 돌격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처참한 영상도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на누겠습니다. Є в них там різні задачі. Є задача штурмувати посадку. Вони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її. Там є задача вилазку з тилу робити. Вони її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А вже робота на місцевості, тобто, щоб вони розуміли місцевість, розуміли, які задачі їм будуть ставити, і розуміли, як співпрацювати з підрозділами ЗС РФ. 저희가 크루스크 교수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레저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가 네, 글쎄요.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 같아요. 한국말하고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인터뷰가 인상에 남는데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겠죠? 예, 두 번째 이제 영상 나온 것이 첫 번째 영상보다는 훨씬 이제 감정에 좀 호소하는 면이 있죠. 네네. 그래서 저걸 보면 저걸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전쟁의 막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네네. 좀 전에도 이제 그런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건 맞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느 것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마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영상은 누가 찍었느냐 그리고 누가 공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영상은 리투아니아에 있는 NGO 단체 네. 대표라는 사람이 저걸 찍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같이 북한군이죠. 북한군이 같이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다 죽고 나 혼자 살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 죽은 내 동료 누구 이름도 덜 매기면서 그 동료를 마치 내 위에다가 놓고 나는 그 밑에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한 명밖에 안 살았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신분증은 몽골계죠. 몽골계 브랴트인이라고 하는 몽골계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영상 자체가 정말 사실에 기반한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북한은 이미 전선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런 계속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북한군이 배치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쿠르스크주 아니겠습니까? 네. 쿠르스크는 왜 그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을까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요. 네네. 8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전략적인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선에 교착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네네. 이것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전선을 좀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르스크는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들어가서 땅을 좀 확보를 했는데 그게 아마 1200제곱킬로미터 조금 넘으니까 우리 서울의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또 러시아한테 피탈당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피탈당하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북한군을 투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를 이제 아마 이 전쟁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쿠르스크 전투는 스탈린 전투와 스탈린 전투에 버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그 독일이 맞붙었던 그런 데거든요. 네네. 그래서 1943년도에 이렇게 쿠르스크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차가 양쪽에서 8,000대가 동원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러시아 군들, 독일 군들이 피해 입은 것이 5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그런 기갑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쿠르스크거든요. 네네. 이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대평원지대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이 이제 여기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빼앗긴 것을 이제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평원지대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여기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네. 북한군은 이제 우리 한반도처럼 산악 지형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전투에 이제 숙달이 돼서 훈련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평원지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드론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네네. 이제 북한군 투입이 뭐 부대 단위가 대대 단위로 또는 여단 단위로 북한군의 이런 지휘하에 의해 가지고 저 말단 병사까지 이렇게 지휘체계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통하니까 좀 덜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러시아군에 배속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엊그제 다시 이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러시아 그 장갑차에서 내린 어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봤습니다. 그걸 보면 그게 이제 북한군인지 아닌지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이렇게 신뢰 있는 방송사에서 이것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러시아군하고 북한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희생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고 뭐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1일이죠.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갖다 발사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달 31일 날 이걸 발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바라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ICBM을 발사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미 간에 국방부 장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또 3년 만에 한미 간의 국방 외교 장관 회담, 소위 말해서 2+2 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북한의 파병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일시에 이렇게 좀 엎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ICBM 도발을 하지 않았는가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내부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파병 문제 가지고 북한 내부가 뒤숭숭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목적이 현 시세를 반영을 해서 북한의 ICBM을 발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네네. 한반도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북한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한테 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네네. 왜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이제 봐야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 최선희가 지금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동 거기에서 이제 보도문을 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상 북한이 지난달 31일 날 화성 19행을 쏘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전투기 110대를 동원해서 공중연합훈련을 한 거고, 네. 그 공중연합훈련 할 때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B1B가 같이 와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B1B가 같이 훈련을 할 때 정확하게 북한의 ICBM 소위 말하는 그 발사대 그것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저격용이라고 할까요? 특정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타격할 수 있는 리퍼라고 하는 무인기까지도 그때 동원돼 가지고 같이 훈련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한미일 간의 연합 훈련을 했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북한이 그렇게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도발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회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미 또는 한미일이 이런 훈련을 했는데 이걸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적반하장입니다. 네. 어쨌든 푸틴이 최선희도 만나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니까 주목받는 나라가 결국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중국 대변인의 발언이 최근에 이제 2번 있었는데요. 네네. 한 번은 모른다. 파병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엊그제 이제 다시 이 대변인 한 얘기가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당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북한도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좀 불편한 신경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사실은 미국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네네. 미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파병을 얘기하고 파병 규모를 얘기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이를 바로 확인해 주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만일에 지금 오늘 실시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없다면 그 정도로 신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뭔가 이제 조치를 좀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 조치 속에는 이제 나토와 같이 이제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겠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혀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허용을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F-16 전투기를 제공을 해주었지만 그 전투기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안 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나토는 나토대로 나토 전체가 나토 이름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전투병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한 2, 3일, 3, 4일 걸리니까요. 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뭔가 국제사회에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그다음 어쨌든 공교롭게 오늘부터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네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리스 후보는 확실하죠. 네네. 무슨 얘기를 쭉 지금까지 해왔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독립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연대하겠다. 네네. 그 말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들의 그 승리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 후보한테 이게 브리핑까지 해줬단 말이죠. 그랬을 때 트럼프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보다 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누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벤스 부통령 후보, 공화당요. 벤스 부통령 후보가 뭐라냐 하면은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에 해당되는 거 그거 넘겨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한계를 두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네. 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기를 바랄 수 있겠죠. 네네.
참 러시아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의 국면이 바뀌었어요.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뭐 남의 나라 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네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얼마만큼 야합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걸 보고 국제사회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만큼의 많은 규모의 파병을 할 것이며 그 병사들의 장병들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병력뿐만 아니라 총 포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네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러시아가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반대급부로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첨단 군사 장비로서 무슨 뭐 S-300이나 S-400과 같은 방공 미사일을 제공해 주느냐 그리고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소위 35기 최신의 전투기죠 그걸 제공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뭐 첨단 군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ICBM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첨단 군사 기술을 얼마나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무슨 국제사회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네. 군사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방음 무기가 훨씬 더 이제 뭐 먼저 가게 될 것이고 공격용 무기는 지금 뭐 입에도 거론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결국은 뭐 저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앞으로 전쟁이 이제 종전할 것이냐 아니면 더 확전이 될 것이냐 그 갈림길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박사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전쟁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공약했다시피 나 뭐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협상을 나오게 해서 내 취임하기 전에 이걸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허풍을 떨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허풍이 뭐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협상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진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쟁의 확장보다는 그러니까 확전보다는 오히려 종결 쪽에 무게가 더 갈 수 있을 거고요.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안전을 훨씬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나토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 이렇게 보죠. 확전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